드디어 개콘 프렌즈가 개그 콘서트 무대에 오릅니다. 방청권 디자인과 방청객 선물인 텀블러에도 개콘 프렌즈 캐릭터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이번 주 개콘 본방 사수하셔야겠습니다.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와 한국왕구공업협동조합 비즈니스 피칭 안내입니다. 2월 27일 오후 3시부터 5시 동안 쥐벨리 기업시민청 창조홀에서 콘텐츠 비즈니스 피칭 및 네트워킹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내용은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이정화 사무국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CJ ENM의 레인보우 루비 사업 설명회 안내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CJ 인재원 그랜드홀에서 CJ ENM에서 주최하는 레인보우 루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차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워레인저 브레이브 신작 발표 안내입니다. 3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대원미디어가 개최하는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신작 발표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캣통령 캐리 누나가 교체된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도 많은 논란과 관심이 주목되리라 예상되는데요.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유튜브 스타인 캣통령 캐리가 지난 17일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 폭주하여 비난과 루머가 돌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리는 캐리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키즈 채널 프로그램 캐리앤토이즈의 진행자를 지칭합니다. 캐리앤토이즈는 2014년 유튜브에서 첫 방송을 시작해 네이버 TV 캐스트 등으로 진출하였으며 2016년 12월 16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129만 명과 누적 조회수 12억 뷰 이상을 돌파하며 급성장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국내외 산업 동향 MCN 및 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캐리앤토이즈는 2016년 유튜버 중 최고 조회수는 물론 최고 수익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캐리 채널이 새로워집니다라는 이름의 20여 분 영상에서 1대 캐리의 인사는 1분도 채 되지 않으며 캐리는 별다른 이유 없이 2대 캐리를 소개하고 어린이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이후 영상은 새롭게 바뀌는 프로그램 소개와 진행자들의 댄스 파티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통보에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했으며 해당 영상은 현재 6만여 개가 훌쩍 넘는 실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캐리가 차지하는 영향력과 인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겐 기존 강혜진 씨에서 새 진행자 김정현으로 정황도 없이 갑작스레 교체가 된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화근이 되었습니다. 주 시청자가 영유아 아이들인 만큼 아이들의 동심이 무너지지 않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체를 했다면 지금보다 상황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캐리앤토이즈의 출연진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진행자 케빈 역시 지난 1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교체돼 시청자들의 의문을 샀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 측이 영어 콘텐츠 확대를 위해 캐리를 교체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캐리소프트 측은 이번 루머 때문에 너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강혜진 씨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으나 캐리 언니가 새로운 길을 가기로 해 보내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캐리 언니 계약직 루머에 캐리소프트는 억울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계약 직원이 아닌 엄연한 정규직으로 캐리앤토이즈 초기부터 등기이사로 함께 온 사이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4월 말 퇴사 시점까지 당분간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마친 뒤 퇴사와 동시에 회사의 이사직에서도 사임할 예정입니다. 강 씨는 이미 KBS와 EBS 등의 방송사 및 CJ 다이아TV, 트레저 헌터 등의 MCN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5월 이후 모 방송사의 TV 프로그램 MC로 새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 씨에 이어 캐리로 활동하게 된 2대 캐리 김정현 씨는 유명 미인 선발대회 입상자 출신입니다. 캐리소프트 측은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면서 대가족 환경에서 자라 예의가 바르고 평소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오디션을 거쳐 2대 캐리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리소프트는 이번 채널을 개편하면서 정교한 글로벌 전략을 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아시아의 디즈니를 표방하면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것이며 오는 3월 말 키즈카페 1호점 개설을 계기로 오프라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보관입니다. 앞으로 콘텐츠 및 플랫폼에 대한 고민과 비즈니스 모델, 크리에이터의 역할, 규제, 사업의 방향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등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숙제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사람의 문제라는 보충 수업 숙제도 주어졌습니다.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MCN의 기획 능력 발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캐리소프트가 대를 이어 새로운 캐리 언니의 기획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아이러브 캐릭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단편 뉴스입니다. 2월 14일 삼지 애니메이션이 귀여운 장난감 요정 뚝딱맨 제작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NM과 EBS가 공동 제작, 삼지 애니메이션이 사업 대행을 하는 장난감 요정 뚝딱맨은 SPP 캐릭터 2014 프로젝트 컴피티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14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세미 뮤지컬이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싱얼롱 같은 형식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아이들이 어떤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뚝딱맨이 그 블럭 장난감인데 블럭으로 된 경찰차, 소방차, 그리고 앰뷸런스, 각종 그 탈 것으로 다 변하는 같이 힘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협동심도 키울 수 있고 또 블럭 왕구를 만드는 그 과정 안에서 사물에 대한 인지도 생기고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록 왕구를 활용한 유아교육 애니메이션인 뚝딱맨은 3월 EBS 방영을 시작으로 2분기부터 적극적인 미디어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 시기에 알아야 하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세미 뮤지컬, 에듀 판타지라는 독특한 장르로 전달해 국내의 글로벌 프리스쿨 마켓에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제3회 대한민국 토이 어워드가 2월 20일 구로호텔 릴리 A홀에서 개최됐습니다. 토이 어워드는 한국 왕구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왕구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한국왕구협회가 2015년부터 매년 주관 주최해왔으며 국내 업체가 기획 출시한 우수 왕구를 선정해 수상하여 국내 왕구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국 유일의 왕구 시상식입니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초이라 컨텐츠 팩토리의 소피 루비 말하는 소원수첩이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처음 출시된 소피 루비 말하는 소원수첩은 작년 여아왕구 돌풍의 주역으로 소피 루비 캠핑카와 더불어 여아에게 뜨거운 호평을 받은 제품입니다. 한편 당일 아이러브 캐릭터에서는 토이 어워드 생방송을 진행했으며 제3회 대한민국 토이 어워드 현장 내용은 아이러브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월간 아이러브 캐릭터는 지난 2월 21일 목련홀에서 아이러브 캐릭터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이러브 캐릭터가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진보되고 전문적인 매거진으로 자리 잡기 위해 캐릭터 산업 분야별 오랜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선출했으며 이날 위촉식에서는 법률, 학술연구, 캐릭터, 애니메이션, 특허, 왕구, 해외 비즈니스 총 7가지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아이러브 캐릭터 자문위원은 향후 분야별 캐릭터 업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아이러브 캐릭터 정책 수립 자문에 나서게 되며 잡지 내 칼럼 게재와 각종 캐릭터 공모전 심사 등 아이러브 캐릭터 각종 행사 및 이벤트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아이코닉스 파트너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앞으로의 아이코닉스의 행보를 발표하며 파트너사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넷마블의 게임 원작 IP를 기반으로 한 남아대상 애니메이션 스톤에이지와 영유아 대상의 기차 애니메이션 띠띠뽀에 대한 데모 영상 시연을 시작으로 미디어 전개 계획 등 2017년 런칭하는 신규 콘텐츠에 대한 사업도 공개했습니다. 띠띠뽀의 경우 타요와의 세계관을 공유 및 확장하여 국내 자동차와 기차 대표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영유아부터 남아, 여아, 그리고 전 연령층을 커버하는 콘텐츠 포지셔닝 맵을 완성하고 각 콘텐츠 간의 연계 확장을 통해 아이코닉스 브랜드를 구축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집필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2016이 출간되었습니다. 캐릭터 산업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기반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경영 전략 수립의 기본 정보를 제공되어 있으며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블록 완구 업체이자 최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여 키덜트 팬층을 자극하고 있는 옥스포드가 2017년 첫 캐릭터 라이선스 제품으로 짱구는 못 말려 유치원 버스를 선보입니다. 캐릭터와 제품의 퀄리티가 높아 팬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풀무원 식품이 국내 최초로 캐릭터 두부 뽀로로 키즈 연두부를 출시했습니다. 뽀로로 키즈 연두부는 귀여운 뽀로로 얼굴 형태의 연두부로 평소에 두부를 좋아하지 않거나 처음 두부를 접하는 아이들도 즐겁고 재미있게 두부를 접할 수 있습니다. 풀무원 식품은 오는 4월 뽀로로 캐릭터 연두부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며 뽀로로 친구들 모양의 연두부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최초 뮤지컬 애니메이션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이 DVD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팬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KBS 미디어와 원작사의 로코는 총 5장으로 구성된 DVD 시리즈를 제작해 올해 2월에 첫 DVD 발매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약 판매부터 몇 유통사이트에서는 품절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DVD 시리즈는 TV 방영 이후 시청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인 감독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은 시즌2를 제작 중이며 올 하반기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4월에 오픈하는 보카 쇼핑 스트리트 트리플 스트리트가 오픈을 기념해 4월 27일부터 5월 21일까지 24일간 국내 최대 규모의 포켓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화제가 됐던 요코하마 피카츄 대량 발생추 행사를 모티브로 500m에 이르는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내 곳곳에서 펼쳐질 포켓몬 페스티벌은 피카츄를 비롯한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한 3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먼저 12m 초대형 벌룬과 옥상 전체를 뒤덮는 피카츄 조형물인 피카츄 가든이 마련됩니다. 또한 넓은 광장에 대량의 피카츄 조형물과 각 공간별 체험 이벤트, 포토존으로 구성되는 체험랜드가 조성됩니다. 이번 오픈 기념 포켓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365일 다양한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서 송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일본으로 출발! 다카라 토미의 미니 브랜드 토미카가 첫 TV 애니메이션 토미카 하이퍼 레스큐 드라이브 헤드를 4월에 선보입니다. 본작은 다카라 토미가 원작으로 TBS가 제작방송, 애니메이션 제작은 포켓몬스터나 요괴워치를 제작한 OLM에서 담당했으며 토미카 팬들을 향한 부모, 자식, 손자 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를 무대로 경찰과 소방, 구급 등의 능력에 특화한 세대의 특수기체 드라이브 헤드가 등장하며 도시를 위협하는 위기에 대면하는 내용입니다. 드라이브 헤드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형하는 놀이구로 변신한 로봇은 각각의 다른 옵션으로 합체 변형할 수 있습니다. 4월 TV 방영에 맞춰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형태에서 로봇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장난감을 발매합니다. 가차퐁 하면 캡슐 토이가 일반적이지만 그 캡슐을 배제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반다이가 이번 달에 출시할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 자크의 머리를 재현한 기동전사 건담 엑시드 모델 자크 헤드가 그것입니다. 일반 캡슐 케이스는 본 제품의 부품을 구형으로 조립된 형식으로 대체하여 구입 후 비닐 껍질을 제거하고 부품을 조립하면 정교한 자크 헤드가 완성됩니다. 반다이는 자크 헤드의 조립 후 사이즈가 가차퐁 사상 최대의 크기를 실현했으며 캡슐을 폐지함으로써 규정 캡슐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각 파트에 볼륨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 장점이라 전했습니다. 반다이가 올해 축적된 프라모델 기술을 살려 어린이와 성인 여성층을 겨냥한 작은 방을 건설하는 하코룸을 출시합니다. 하코룸은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캐릭터 모형과 바닥과 벽 등의 베이스 파츠, 그리고 가구와 소품류 등 세 요소로 구성된 프라모델입니다. 제1탄의 테마는 그림책 시리즈 캐릭터 제키와 원작에 등장하는 소품들로 작중의 이미지를 프라모델처럼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공구가 필요 없이 가볍게 손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색상은 처음부터 원작의 이미지로 제작되어 있어 별도로 도색을 하지 않아도 돼 쉽고 간편하게 완성됩니다. 제품은 방, 가구, 인형이 세트인 올인원 키트와 인형이나 소품은 별도로 구매가 가능해 취향대로 모아 즐길 수 있으며 오는 4월 22일에 발매할 예정입니다. 반다이는 앞으로도 캐릭터의 세계관을 테마로 한 제품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봉 예정인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흥미진진한 영화들이 개봉될 예정이네요. 소드아트 온라인 오디널 스케일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여러 가상현실 게임 속을 체험하는 내용인 카와하라 레키의 인기 라이트 노벨 소드아트 온라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극장판 애니메이션입니다. 종전의 소드아트 온라인이 VR MMO 기반의 게임이었다면 이번 극장판에서는 헤드폰 형태를 한 각성 상태에서도 오감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 어그마를 가지고 오디널 스케일이라는 현실 기반 AR MMO 게임을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영화 너의 이름은 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신작 구름에 접한 약속의 장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애조의 거대한 탑이 세워지고 그 탑을 향한 두 남자 주인공과 한 여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탑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체적인 영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키포인트이기도 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토봇을 넘기지 않으면 친구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마을을 지키는 초능력 소년 보보는 우주를 지배하려는 외계 악당 보라라가 납치한 절친 로봇 오초봇을 구하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지닌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보보와 꼬마 영웅들은 외계 로봇들에게서 오초봇과 우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매직키드 보보. 3월 극장에서 만나본 Elle était gentille avec toi, ta maman? Elle buvait beaucoup de bière. Mais 스위스 프랑스작인 내 이름은 끄제트는 클로드 바라스 감독의 2016년작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2016 칸 영화제 감독주간 출품작 선정에 이어 세계 최고 애니메이션 축제인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장편대상과 관객상 2개의 부분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꾸제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 살던 소년으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어머니마저 잃고 고아가 돼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다양한 사연을 지닌 타인을 접하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더 큰 세상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배워갑니다. 아이러브 캐릭터 뉴스는 캐릭터와 캐릭터 업계 소식을 전하는 캐릭터 전문 뉴스입니다. 제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개를 펴 구름 사이로 하늘 높이 날아가자. 우리들은 슈퍼윈 모두 함께 세계로